김문수 후보가 청렴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실용주의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총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말로 쉐쉐, 이 고맙다 발언,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오늘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죠.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실용, 본인의 여러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김준우 대변인. 지난 총선 때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꽤 공세를 폈고 뭐 논란거리가 있었다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대만에 고맙다는 쉐쉐 말고도 일본 대사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틀린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작년 총선 때 이재명 후보의 실세 발언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발언을 사용하더라고요.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잘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균형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다가 감사합니다 실시했다고 해서 예. 그것을 문제 삼는다? 왜 이걸 문제 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한마디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미동맹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미일의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사한테도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저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약간 뭐 감사합니다, 뭐 아리가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예. 이런 그 기본적인 사고는 여러 나라들과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실용적인 부분은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인데 예. 이게 정말 틀린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이 관계를 적대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잘 가져가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되 예. 한미일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지금 못지않게 더 잘 가져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될 것인가? 거기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외교에서 실용주의는 꽤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특히 이 강대국들의 어떤 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실용적으로 접근 안 하는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일본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택도 없는 반일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일본과의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와 관계를 할 때 그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그 나라에 할 말은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예. 즉,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해서 무조건 다 쇄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다 감정적인 걸 이용을 해서 무조건 반중이고 반일이다.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역할을 강조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는 한미일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후보에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가 실용을 이걸 조금 넘어서서 너무 왜 자신들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즉 안보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유세계의 어떤 연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들을 저는 지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인영 변호사님, 이건 또 이동학 의원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이 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본까지는 좀 더 한 발 더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 나아간 거고, 당시 양안 문제, 중국과 대만, 만약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물론 충분히 이런 실용주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외교의 총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싱하이밍 대사 저자세 논란 이런 거라도 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양안 관계가 대한민국과 관계없죠? 이것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동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대만 해협을 지나오는 에너지 배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시가 없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나오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 그 중국 정부로 한다고 하면은 국장급입니다. 예. 그 국장급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A4 용지로 거의 20분 동안 읽고 있는 훈계를 받으면서 앉아서도 쉐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굴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국민들의 자존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 가가지고 혼밥 논란부터 해서 만절필동, 마치 그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외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런 외교 정책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학 의원님,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주변국 중에 또 일본도 추가해서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도 고맙든 싫든 어떤 표현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당연하죠.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지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만을 세우기보다는 실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과 이 대만의 양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큰 나라가 기침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주한미군은 이미 협정상 이 군대를 빼가지고 다른 외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주한미군의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혹시라도 인도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빼돌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협정으로 묶여져 있고 예. 이 협정을 지키는 선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소구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침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의 언어적 해석을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또 셰셰 발언을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환하니까 단언컨대 한미 동맹의 근본의 축이다. 다른 유세에서 또 이런 얘기를 맞받아친 모양입니다. 두 사람 다 고향이 경상북도입니다. 한 명은 영천, 한 명은 안동. 오늘 이 구미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소 달랐는데요. 두 후보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국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안 믿었습니다. 책임져서 많이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노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참여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안 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인권 탄압, 불법 위헌적인 장기 집권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살림살이만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가 칭송했지 않았겠습니까? 약간의 좀 온도 차가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얘기 중에요. 최인정 변호사님. 젊을 땐 사실 뭐 김문수 후보만 하면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거의 대북격 투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했지만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제 과거에 본인의 이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명문 그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삼선 겸 반대 투쟁을 했다가 정학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대를 가서도 사실상 엘리트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 다 포기하고 민주화, 특히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때는 박정희의 반대를 했다. 하지만 내가 90년대 민중당으로 했다가 실패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에 와서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신일록의 제목인 내 무덤에 침을 뱉다. 이것을 이어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 앞에 꽃을 바치고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TK 어떻게 보면 그 마음, 특히 보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지 박정희라는 전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라는 대통령의 고향이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 사법살인했고 뭐 했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요만큼 붙여가지고 산업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구미시의 국회의원인 한 분이 구미시를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를 제기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구미시 의원님. 구미시에 있는 국회의원 구자근 의원님이 그렇죠. 이 부분에 실명이 있죠, 대해서 그래요. 구자근 구미시에 있는 구자근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저격을 하면서 구미시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살인을 했고 뭐를 했고 탄압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대법 원장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살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 TK로 가서 공성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의 공도 있고 쿠데타를 했으면 모두가 칭송했을 것이다. 아니 박정희 전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쯤에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걸 언급하면서 쪼잔하게 왜 그랬느냐. 유세중에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4년도 연말에 예. 12월 달에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에서 콘서트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가 거의 임박했을 때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과연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미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가수 이승환 씨가 다소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걸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쪼잔하다, 뭐 쪼잔하다는 표현 자체가 예. 너무 좀 협량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시에서 어떤 이 문화 예술의 활동에까지 정치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틀째가 되니까 양측의 공방도 치열하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과거 보수 쪽 인사였던 권오을 전 의원이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권 전 의원이 유세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구미를 왔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의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경수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유경수 여사 말씀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 외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가에서 이번에는 누구냐고 물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 뭐 그냥 웃으면서 하셨으면 뭐 그럴 거 뭐 대중 집회에서 예. 뭐 그런 이 어떤 청중들을 좀 이 열광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 좀 엄엄숙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권오을 전 의원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이쪽에 이제 몸을 담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가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글쎄, 좀 전에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다. 예. 이야기.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글쎄 이런 이야기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으셨으면 이번에는 이재명이다라고 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집회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말로서 이제 한 거는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또 뭐 이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 판단이 안 섭니다. 그 유세 중에 저런 얘기를 했고 이번엔 이재명이다. 아마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 지금 초반부터 격전지 양상 모든 새 후보가 일제히 간 만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중간중간 유세 현장과 실시간 뉴스를 보내드리면서도 두 사람의 혹은 세 사람의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있어요. 최인정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는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 사법개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법 방해죄 신설은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겁니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공선법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파기환송이 되고 예.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는 모든 재판은 정말 고무줄 늘리듯이 끝까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지사 할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검찰에 가가지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돌아서가지고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회를 사주면서 소주와 회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주장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미국처럼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정의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공수처 폐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된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법에 공수처법상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다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혼란이 일어났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사적 소명을 다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반면에 거꾸로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확대한대요. 그것 공수처 소속이 어디죠? 대통령 직할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를 확대하고 나아가 검찰 권한도 축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검사 파면제를 도입한대요. 그래서
그 법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검사장악법 아닙니까? 예. 입법, 행정, 사법, 이젠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도 내 손에 잡고 흔들겠다는 이런 법. 결국 이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고속열차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최 변호사께서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 맡으시면서 뭔가 좀 준비 더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오늘 좀 경향되신 것 같은데. 이도학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대법관 증원, 이 뭐 검찰 개혁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중에 하나인데 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이제 본인이 대법관 10명, 뭐 정확히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여러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가 어렵죠. 이미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건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대법관이 300명에서 500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예. 이미 우리 대법원도 굉장히 포화 상태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한 633 원칙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사법부 개혁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탄핵 이후에 1000여 명이 이 조사를 받고 200여 명이 기소당하고 5명이 자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극단적 그것이 선택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 권력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서로 던지고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될까? 국민들도 이 부분에 좀 신물이 나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들 그대로 검찰 수사 다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예. 이참에 우리가 정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제는 끊어내고 어떻게 다시 본을 세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두 후보 말고도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보수의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대구의 민심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원래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나이 74, 51년생인데 뭘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는 키울 수 있는 정치인이냐. 대구의 민심이 확실히 변하고 있고 찍으면 사표된다. 그 이현정 의원. 네. 이준석 후보의 초반 그 대선 레이스 전략은 일단 김문수 후보 집중 공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전적인 이 범보수표 예. 이 중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갈 표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특히 이제 후보 결정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 이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탄핵이나 어떤 계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출당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한 층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이준석 후보가 겨냥을 해서 지금 득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이 본인의 강점을 내세우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번에 딱 40살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딱 이제 대통령 입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런 어떤 젊음의 세대 교체는 문제라든지 그게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와는 확실하게 어떤 선을 가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꽤 많은 어떤 이 전력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도 사실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대결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이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전략도 굉장히 저는 이번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북대 학식을 어제는 연세대였다면 오늘 경북대 학식을 대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이건 국민의힘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인영 변호사님. 이게
이른바 이준석 후보와 꽤 가깝기도 한 지금도 김용태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더 이상 저와의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반비례 관계. 김문수가 올라가면 이준석은 내려가고 이준석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김문수가 내려가는 예.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를 때렸을 때에 거기로부터 올 수 있는 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때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른바 양당제 국가입니다. 제3지대의 어떤 그 인물이 들어올 그 포션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후보로 등록해서 단일화되자마자 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자유보수 진영의 힘이 그 김문수 후보에 전체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갈 경우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마치 지난번 대선처럼 0.72%, 1~2% 사이의 어떤 접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어떤 그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어떤 세력에 대한 예. 어떻게 보면 지분을 요청하면서 단일화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알려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간 3명의 후보 얘기를 공히 짚어봤고요.